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겨울바다의 상쾌함을 뒤로하고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달려온 정은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우신가요? 예,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요. 조금 편안하게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7살 딸이 있고요. 지금 이제 혼자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25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오늘 화생방 훈련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미 성인이 다 되었지만 두 아이와 함께한 어떤 시간과 경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어쩌면 아이들이 정해진 수순인데 갑자기 우리 부모에게 훅 오는 것과 같은 사춘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지금 연령대를 제가 조금 가늠하기가 힘든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모 할 만 하신가요? 그죠? 제가 유치원이든 초등이건 중등이든 고등이든 어디를 가나 이 질문을 첫 질문은 드려요. 그러면 항상 반응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표정과 반응을 보이시면서 저 뻔한 질문을 우리한테 왜 하지?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힘들어요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가 힘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대답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아요. 부모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아이들은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경험을 다 했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나도 편하고 니도 시행착오 안 겪고 니도 편할 건데 왜 그러니? 이런 답답함이 아마 부모들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역시 물어봅니다.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엄마 아빠의 딸 아들 노릇하기 어떠니?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100%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럼 뭐가 힘드니?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예, 엄마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줘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해야 돼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삼자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사춘기 때에는. 자, 그런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을 기점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혹시 사춘기 안 겪으신 분 계신가요? 누구나 다 겪으셨죠. 이거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서 사춘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사춘기 그러면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신체 변화죠. 그죠? 키도 더 크고 체중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몸매가 더 여성스러워지고 남자들은 남성다워지는 2차 성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정서에도 변화가 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고 시험 치셨죠? 무슨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예, 질풍 뭐예요? 강한 바람, 노도. 예, 성남파도예요. 강한 바람이 부는데 성남파도가 일어요. 저는 그걸 자주 보거든요. 저희 집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림이 상상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이래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격렬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구 앞에서 제일 많이 보일까요? 부모 앞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더 반항적이고 더 과민하고 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한다고 해서 저기 못돼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안에서 강한 바람이 일고 성난 파도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절대 부모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 뇌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춘기 때는 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뇌의 앞쪽에 뭐가 있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공사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집 근처에 큰 공사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네, 일단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요. 정리정돈 안 되고요. 감정 통제 안 되고요. 판단도 미숙해요. 예, 그게 어쩌면 정상적입니다. 우리 애 분명히 사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너무 완벽해. 그 아이는 오히려 나중에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에게 몸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뭐다? 무리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아까 사춘기 아이가 있다고 하신 분들, 우리 아가 내가 좀 이해 못할 행동을 해. 그러면 우리 아는 지금 뭐 중이다? 공사 중이다. 네가 공사를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전두엽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어머님 아버님들 철이 언제 드셨어요? 예,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대 중후반이에요. 이때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때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 네,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철이 빨리 드나요? 남자아이들이 철이 빨리 드나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철이 빨리 드죠. 이게 비밀의 큰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있으신 집 부모님들은 좀 더 어찌해야 된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에 빠집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그래서 개인적인 우화나 상상적 청중 같은 모습을 드러내요. 개인적인 우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사랑이나 우정은 남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것이야. 좋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안 좋은 거, 죽음이나 위기나 위험 같은 건 나한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오토바이를 타더라도요, 10대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면 어때요? 더 위험하죠. 더 무모하게 탑니다. 그게 이 개인적 우화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안 일어날 거야? 위험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상적 청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본다 생각해요. 길만 나서면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도 어쩐다? 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될 일인데 이미 갔다 왔을 시간까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거울 앞에. 그게 이 상상적 청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빨리빨리 해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춘기 아이들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자기와 부정적인 자기 안에서 아이들도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시끄럽던 애가 말수가 적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고민을 한다. 그럼 우리 애가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아, 지 안에서 지를 두고 뭐 한다? 갈등을 하고 있구나.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겪지 못한 걸 지금 아이들은 좀 겪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그런 기기의 확산으로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문화, 새로운 소통 방식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우리 어른들은 가히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오롯이 이런 변화를 자기들의 몸으로 다 이겨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당장 발등에 불은 뭐죠? 공부고 진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남들이 다 아는 그 사춘기 마 좀 꾹 참고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뭐나 해라?
공부나 해라.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예, 안 통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춘기 때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꼭 사춘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오늘은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여태까지 아이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하고 관계를 생각하니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더 잘해줘야지 해서 부모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에게 막 잘해주려고 해요. 아이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지 필요할 때만 잠깐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걸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BTS가 누구예요? 방탄. 우리 애가 방탄에 빠져 있어. 그러면 나도 어찌해야 돼요? 방탄에 같이 빠져야 됩니다. 같이 얘기하고요. 같이 노래 듣고요. 엄마 아빠가 뭐가 되면 금상첨화할까요? 아미가 되면 돼요. 네. 저희 집은 롯데자이언츠 야구가 저희 집에 정말 공통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하나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시면 관계 회복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이 다 한다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다 사랑한다 그래요. 누구를? 아이를. 자, 그런데 아이들이 종종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랑 역시 우리 부모들은 누구 기준에서 한다?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면 안 되고요. 사랑을 받는 아이가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주는 사랑이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랑일까? 정말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고 있나를 한번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이의 주도성과 부모의 기다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해야 할 일, 특히 초등학생까지다. 누가 대신 다 해줍니까? 부모님들이 대신 다 해줘요. 아니면 아이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에 깨우는 거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그러니 엄마 대신 학교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관여하느냐?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는 것까지 관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뭘 해요? 지가 원하던 원치 않던 좋던 싫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사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은 학창 시절을 넘어서 뭐까지 관여해요? 취업, 군대, 군대도 관여합니다. 군대 요즘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관여하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를 못 거역하고 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못 놓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모들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다림이 가장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이들과 관계를 얘기하면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고 뭐 해야지? 대화해야지 이랍니다. 자, 부모님들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대화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은요, 대화를요,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안 한대요. 실제 아이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화는 주고받는 이야기여야 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주는,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앞서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야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급해요. 네 그거 들어주고 있을 시간 없거든. 그래 니한테 필요한 말 내가 어쩐다? 해줄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셔야 우리 아이를 알 수 있고요. 우리 아이를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원칙과 규칙은 있어야 돼요. 사춘기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가 아니에요. 원칙과 규칙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과 규칙을 부모나 아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우리 피 터지게 3시간 원칙과 규칙 합의 보려고 했는데 한 개밖에 합의 못 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요. 그렇게 해서 2개, 3개 늘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과 규칙을 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원칙과 규칙을 정할 때 어때요? 자꾸 폭을 좁혀요. 그런데 이거를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울타리를 좁게 치시지 마시고 좀 어떻게? 넓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평소에 다 알고 계신 얘기였나요? 모르신 얘기였나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실천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공기 고마워 의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거의 문제예요. 의식하셔야 돼요. 뭐를?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그 아이들 옆에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학교나 각자의 자리에서 지 몫을 다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아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저 어머니 눈을 조금 감고 계세요. 예, 지금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아이가 돌아오면 애썼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이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좀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